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민입니다. 어제 국회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정말 중요하죠. 나라 살림의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본회의장 비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복도에게 대통령에게 고함치면서 꺼져라, 재판 속개, 범죄자 왔다. 정말 미쳤습니까? 국가 품격이요? 다 떨어졌습니다. 변명은 이것이죠.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했다. 그래서 보이콧했다고요. 들어보세요. 특검은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거야말로 선동이죠. 전쟁이다. 끌어내려야 된다. 국민들은 평시인데 국민의힘만 지금 전시 상황입니까? 그래서 계엄한 겁니까? 정당 해산 당할까 두렵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이젠 아깝습니다. 예산 얘기합시다. 예산은 물가, 금리, 일자리, 지역 경제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에이펙도 끝났고요. 관세, AI, 공급망, 정말 좋은 바람 불고 있죠. 지금 해야 할 일이요. 숫자로 싸우고 성과로 말하는 거죠. 야당은 심의로 이기고 여당은 설명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 티켓만 들고 있고 숫자, 데이터 없이 말한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치가 싸워야 될 상대는 정권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의 빈 지갑입니다. 국민은 쇼가 아니라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타협, 똑똑한 투자, 정확한 집행하세요. 국민의 힘, 이제 제발 그만 패악질 좀 멈추세요. 수미사이다. 오늘은 국민의 힘, 꺼져라가 당론입니까? 였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오늘도 뉴인사 리듬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은혜 에디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시정연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등장부터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네,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좀 불쾌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하기 위해서 시정연설로 국회를 방문했죠.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을 맞이한 거는 로텐더홀 계단 앞에 도열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네. 의원들을 야당 탄압에 항의한답시고 검은 마스크에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까지 맨 채 근조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캐대원의 사자보이 쓴 줄 아는 분들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를 또 봐서. 근데 또 이게 이유가 또 있었다죠.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이랬다.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듭니다. 네, 그게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개엄 날에 추경호 전 대표가 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전 국민 다 봤죠. 그럼요. 이미 진실이 드러난 상황인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최소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조차 거부하는 모습, 비판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시위를 한다더니만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현관에 등장하자마자 범죄자 왔다, 심지어 꺼져라, 재판 받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또 대통령이 워낙 또 대인배잖아요. 본청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 가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 모습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좀 허전하군요. 야, 좀 허전하군요. 진짜 위트 있는 발언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말도 안 되는 보이콧에 대해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요. 결국에는 그 시정연설 자체에서 이 보이콧을 한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의원총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냥 그 시커먼 상복 입은 채로 국민의힘의 역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총회에서는 소속 의원 107명의 이름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 즉각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시정연설 영상에서 보셨듯이 국힘 쪽 좌석이 텅 빈 채로 진행됐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심정을 표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트 있게 좀 허전하군요 라는 말로 아쉬움 드러냈습니다. 빈 좌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설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결국엔 에이펙의 영혼을 갈아 넣은 대통령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뭐 꺼져라라고 일관을 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박수갈채도 역시 쏟아졌다고 하네요. 네, 시정연설 20분 넘게 진행됐는데요. 약간 팬미팅 분위기도 좀 느껴졌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사이사이 무려 40차례 가까운 크고 작은 박수갈채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 드린다. 요 말씀 부분과 또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기립박수 속에서 연설을 마쳤고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다라는 또 말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 A급 얘기하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레전드 시정 연설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서 에이펙 성과부터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계 전면 회복을 이끌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새해 예산안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고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의미 먼저 뉴스토마토 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나라 살림을 담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728조 원입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7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년 만에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적극적 재정 역할 덕분에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국내 민간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가 재정 주도의 성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슈퍼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R&D로 AI 예산의 경우 내년 10조 1천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올해보다 3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 역시 내년 35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9.3%나 증가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 속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네, 728조 원 역대 최대 예산인데요. 특히 AI 시대를 여는 바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28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에서도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 100년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연구개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이겠다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산업 지원 예산은 3배 증액,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보셨듯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 지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당장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역시 역대 최대로 27조 원이나 줄였다는 점도 부각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 지방 우대 정책 그리고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으로 자주국방 실현, 24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근로감독관을 2,000명을 늘리겠다. 그리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혔다는 점입니다. 주요 연설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박정희의 뭐 산업화, 근데 김대중의 정부와 고속도로에 이어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한 지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미래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래의 비전과 아젠다를 대통령이 제시하는데 국민의힘은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네요. 맞습니다.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본격 돌입하는데요. 국민의힘, 아이고 벌써부터 자화자찬이다, 돈퓰리즘이다, 빚잔치다 이런 단어들로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거든요. 과연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네, AI 시대를 여는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적극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익 중심의 이제 외교가 무엇인지 국민의힘도 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또 북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진행했거든요. 여기서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이를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됐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국정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여지를 감안해서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한 그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또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부 북미 대화를 언급한 뒤에 미국을 향한 직접 발언을 좀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도 미묘한 변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거라는 게 국정원의 평가고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역시 높게 보고 있고 그 시기도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열병식을 개최한 뒤 할 거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엔 내년 3월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분기점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정원의 분석이 좀 맞다면요, 이게 세계의 정세 변화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남북 간의 대화에도 물꼬가 틀 수 있을 것 같은 좀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제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요, 우리 정부에서 저를
대북 특사로 보내고 북한이 이를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김영남이 누구냐? 일단 김일성 주석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북한의 정통 외교관입니다. 21년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어마무시한 인물이죠. 어마무시한. 3대를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그 물꼬를 틔웠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잖아요. 그때 그 뜨거웠던 분위기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영남 전 위원장이 당시에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을 인솔해서 왔던 대표 단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삼지연 그 관현악단 서울 공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현송월이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알지만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그 노래 들으면서 계속해서 막 울고 막 눈물을 닦아내던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북한은 김영남 전 위원장이 97살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고요. 사인은 암성 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상임위원장은 이제 북한 국가의 원수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2019년도에는 사실 맞는 말인데 2019년 이후에는 국무위원장이 국가 최고의 원수로 이제 됐다. 근데 anyway 뭐 최근까지도 국가 원수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도 정말 남과 북의 이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신 만큼 조문 외교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핑계로 남북 관계도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의를 표하면서 훤칠한 키의 미남이었고 조용한 외교관 출신이다.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다라고 둘 사이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김기난 조선노동당 비서가 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했었고 또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특사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고 오늘 국정원장께도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좀 화답을 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문단 파견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가 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면 민간 차원의 조문단 구성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말했고요. 실제로 정말 성사가 된다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자그마한 파열구가 좀 생기지 않을까 또 큰 전환의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냥 조의문은 지금 보낸 상태고 이제 조문 사절단이 문제인데 과거에 북한의 사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조문 사절단을 보냈었거든요. 물론 이희호 여사라던가 다른 분들에게는 이제 안 보냈지만 충분히 김영남이라는 인물의 그런 위치가 많은 그렇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나 그런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문을 계기로 뭔가 좀 돌파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검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학자 잊혀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왔네요. 한학자 통일부 총재 또 나타났습니다. 네, 갑자기 풀려났다는 소식에 제목만 보고 뭐야? 걱정한 분들 계실 텐데요. 정확히는 구속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법원은 녹내장 수술을 위해서 구속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이고 검사 지휘를 거쳐 일시 석방했습니다. 대신 한 총재의 구치소 밖의 생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방에 대한 세세한 조건도 지켜야 되는데요. 일단 한 총재가 머물 공간은 천정궁을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치료를 받는 병원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와 변호인 외에는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고요. 구속집행 정지 기간에도 소환하라고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총재가 녹내장 때문에 실명 위기다라고 하는데요. 구속 전에도 심장이 안 좋다라면서 3번이나 출석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건강 이슈 핑계로 또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풀려나는 한학자 총재 그리고 울부짖는 통일교 교인들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집행정지 갑자기 한 건데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어차피 천정문도 못 가고 그 범위가 병원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뭐 하려고 저런 건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네, 뭐 실명 위기라고 하니까 일단 수술 잘 받으시고 앞으로 처벌도 잘 받으시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치명 위기는 윤석열도 치명 위기 막 그때 그러니까요. 김계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 다 뭐 하나의 뭐 아이템이 좀 있나 아이템인가 봐요. 봅니다. 나오기 위해서. 또 김건희 진짜 오빠랑도 사이가 너무 좋고 엄마랑도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범죄도 온 가족이 함께 아주 단란한 가족 모습입니다. 네. 어제 김건희 모친과 오빠 나란히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모두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뉴스토마토 보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빌딩의 모습을 드러낸 최 씨와 김 씨는 개발 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어떠한 입장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우 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에서 최 씨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과 달리 김건희 씨를 기소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는 전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인데요. 신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오빠든 엄마든 김건희의 수족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관련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혐의를 좀 살펴볼게요.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 ESIND 여기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대부터 진행했던 아파트 사업 매출에 대해서 양평군이 17억 원대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게 김건희 측의 이의 신청 이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힘이 세네요. 17억이나. 나도 다 이의 신청해야겠다. 특검은 최은순 동업자라는 김충식 씨도 지난주에 소환 조사했는데요. 특혜 배경에 양평군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물건을 비롯한 인사청탁 증거들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양평 사무실에서 금거북이 그리고 윤석열 당선 축하 카드, 현직 경찰 간부 명단이 나왔고요. 김진우 씨의 장모의 집에서는 현금 뭉치와 고가의 시계 상자, 가짜 목걸이 등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요 카드와 명단이 사라졌던 거예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특검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을 하고 증거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김진우 씨 집이 아닌 곳에서도 김건희와 관련한 물건들이 발견돼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어지럼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 증세도 있고요. 마음도 여기 많이 아파. 많이 아픈데 또 이제 기억 상실 증세도 있대요. 사실 저도 이거 다 세 개 다 해당되는데 저도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모든 국민이 다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트라우마로 우리가 불면의 밤 보는 이거 다 이 증상 다 생겼는데 맞습니다. 뻔뻔하게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수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또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지 않냐. 또 증거인멸의 여지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보석 사유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 기일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오늘로 예정된 공판이 끝난 직후에 보석 신문 일정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팀 단호합니다. 김건희의 보석 청구 관련해서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일가의 특검 출석을 했고 이제 특검에선 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특검의 조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인사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